그러면 잠깐 미핑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행정학이 약하신 분들, 약하다는 말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 공부를 하고 있다 싶으신 분들, 뭔가 하긴 했는데 점수가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 싶으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핑 자료 잠깐 펴보시고요. 이 그림 자료요. 예. 그 앞쪽에 이건 숟가락입니다. 숟가락. 숟가락 얹겠다 제가. 그래서 여기 이제 조교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필은 이렇게 안 깔아줘야 됩니다. 여기는 따로 없네 이제 보니까. 예, 분필 통이. 그럼 금연 좀 해주셔도 나쁘지 않겠네. 예. 그러면 이 매핑을 이제 2페이지를 보시면요. 좌상방에 하나 보실 거예요. 그래서 막 자료를 보는데 급급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전체를 머릿속에 항상 팝업시킨 상태에서 이 기출문제를 보고 메인은 여기고 이런 파트를 함께 냈구나 혹은 크게 세 가지를 접목한 문제구나 이게 좀 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야지만 이제 어떻게 응용이 되어 나오더라도 좀 더 대처가 빠를 수 있고 공부해 나가는 과정 때도 그게 벌써 이제 뭔가 체화가 된다 할까요? 그게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인데 총론 강론 하나인데 편의상 이렇게 총론과 강론을 나눠본다면 이게 이제 총론이고 이게 강론인데 여기는 공통 그 분모라고 해드린 부분입니다. 근데 책을 총론 한 번, 강론 한 번, 두 번 적으면 안 되겠죠. 책이란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총론에 들어가는데 여기가 결국은요. 이게 총론입니다. 결국은요. 나머지 영역이 이제 강론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정책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쪼개면 이게 사업이에요. 결국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게 뭐 재화와 서비스일 텐데 한 단어로 그냥 서비스만 뭐 이렇게 적어도 되겠네요. 예. 이게 행정학의 알파 오메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걸 잘하기 위한 외부 운영 체계가 이제 뭐 거버넌스네 뭐 그런 것들이고 이걸 잘하기 위한 내부 운영 체계가 결국은 강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운영 체계라는 표현은 행정학에서 이렇게 쓰는 강학상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OS라는 단어가 친숙하시니까 이렇게 해봤던 거예요, 저도요. 예.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총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관과 민이라는 게 양대를 한다면 이 양자 간의 역할 분담이겠죠? 그런데 행정학이니까 정부학이니까 항상 정부 역할을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 역할. 이걸 다 하자는 말 아니겠죠? 정부를 다 하자는 말이 아니라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더 그 역할의 재편이 될 것이다. 그럴 때 이제 민간이 어느 정도 부분까지 역할을 함께 할 것이냐에 관련해서는 이제 사안마다 다르겠죠? 사안마다. 획일적으로 어떻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부분은 정부가 더 해야 될 부분이겠고 어떤 부분은 더 민간이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역할 분담. 그런 역할 분담이 결국은 이제 광의로 본다면 이렇게 넓게 본다면 운영체계 속에서 그 용어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 용어가 있습니다. 전달. 이게 결국 전달 과정이거든요. 기출문제의 표현입니다. 또 이제 전달 방식. 결국 전달 과정 속에 방식이겠죠. 결국은요. 화살표가 과정의 느낌이 들잖아요. 동적인 과정. 그러면 이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언투펀치가 바로 직접과 간접이라는 말씀이죠. 직접과 간접. 간단하게 한다면요. 과거에 정부가 직접 이걸 주로 이제 독점이라고도 했잖아요. 독점적으로 했던 것을 이렇게 민간이 어떤 식으로든지 함께하는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많이 나오게 됩니다. 기출 문제를 보시면. 예. 이런 논의는 너무나 두루뭉술하잖아요. 그냥 이제 뭐 함께 합시다 이라는 그런 원론적인 말에 다름 아닐 테니까 뭐 시민사회에 뭐 관을 더 줘라 어쩌라 그런 말일 테니까 결국 이런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좀 한 수준 낮춰가지고 함께 되게 물어보신다. 이 부분까지. 예. 그리고 더 확장시키신다면 결국은 이러한 그 메커니즘이 잘 될 수 있는 내부 메커니즘까지 묻기도 하신다. 이것은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응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딱 특정 파트의 주제만 딱 정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그 자료에 너무 익숙해지시면 응용이 됐을 때 불편한데? 친숙하지 않는데? 에서 오는 그래서 괜히 자기 자료대로 그냥 써버려 이렇게 해요. 문제를 보고 출제자의 의도를 봐야 되는데
그냥 나에게 익숙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봐버리고 내가 적고 싶은 것만 골라서 적어버리게 된다. 이게 이제 공부량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이고요. 또 최근에 제가 면담 과정 속에서 좀 느꼈었는데 이걸 과연 적어도 될까라는 말씀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이건 과거부터도 있었어요. 그런 말씀이. 근데 최근에도 역시나 그런 말씀 또 하시더라고요. 좀 공부가 되신 분 같은데 4년간 공부를 하신 분 같은데 이걸 답안지에 적어도 되느냐. 근데 이제 선생님이 다른 학원 선생님이 이게 좀 틀리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세게 말씀하시나 봐요. 어떤 선생님이.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적을 때 좀 이렇게 위축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적으시고 답안지에도 이렇게 좀 적어보세요. 지금 원래 학원 규정상으로 제가 전해 듣기로는 바로 이제 딱 끝나면 바로 답안지를 이렇게 종료가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저의 룰로 해가지고 종료시 때까지 갖고 계세요. 그냥요. 여기 놓고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때 뭘 하시느냐? 쉬는 시간 때라도 이렇게 적어보시라고. 이런 부분이 맞겠습니까? 이렇게 찝찝하겠습니까? 적어도 되냐? 이게 어떻게 보시느냐라고 더 보고 싶은 거를 적어주시라고 여기다가 답안지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수혜자 중심 첨삭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부자 중심 첨삭이면 안 되죠. 제가 하고 싶은 거 해버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역시나 우리가 수혜자 중심 행정이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저도 수혜자 중심 강의를 해야 할 것이다. 첨삭이든 뭐든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끝나시고 내고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앞에다. 그리고 물론 이제 조금 나중에 적으신 것은 색깔을 달리하여 적으세요. 혹시라도 종료 후에 적으신 것은 색깔을 달리해 적으시라고. 그래야 제가 여기까지 적으신 것이고, 혹은 이제 좀 빨리 오셔서 적으신 분은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딱 또 첨삭해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이거 더 적었으니까 감점 이게 아니라 제가 감안해서 이렇게 이 정도 공부량이 되시는구나를 감안할 수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이 정도 시간 할당이 정도 적었구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시간을 적으시고, 특히 앞으로 단문 2개인 경우에 단문도 각각 적으세요. 소요 시간을. 이 정도 난이도에 이 정도 배점을 이때만큼 시간이 걸렸구나, 이것을 스스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시험장에서 되게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요. 문제지예요. 대개는 들어가 보신 분일 테고, 안 들어가신 분이라면 입시는 세로인데 A4지 영주라고 있는데, 행시는 이제 좀 더 큽니다. 뭐 B4라든가 P셋 용지와 A4 사이의 사이즈의 가로로 나옵니다. 이렇게 시험지가. 그러면 이때 꼭 1번부터 적으라는 법 없어요. 이게 까다로워. 그러면은 생각하고 있느니 둘 중에 더 쉬운 것부터 적는 겁니다. 물론 분량을 비워두고 그 위치에. 그래서 과거에 재경직에서 뭐 이런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허성이라고 있습니다. 허성. 금융위 가신 분인데 2차를 한방에 합격해서 금융위 갔어요. 2차 시험을 잘 본 분입니다. 2차 처음에 합격했는데 1차 때문에 고생했던 분이긴 한데 결국 한방에 합격해가지고 결국 금융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때 그 문제였어요. MPS. 첫 선을 보이던 해입니다. MPS가. 그래서 설문 1번, 2번이 괜찮은데 이 세 번째 MPS를 그래도 좀 잘 적고 싶은데 그래도 그때 첫 선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익숙하시죠? 신공 서비스로는요. 이게 그때는 처음이라서 그래도 수업 때 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잘 적고 싶어서 그냥 2번, 3번을 먼저 적고 그 다음 이걸 적었답니다. 그때 그분이 60점인가 62점인가 사이일 거예요. 아마요. 정확히 착기 안 납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요는 뭐냐. 원칙이란 게 없다. 무조건. 이렇게 플랜 B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무난할 수 있는 걸 빨리 적어버리고 모든 남은 마지막 시간 보조 행정학을요. 행시해서요. 마지막 시간, 특히 마지막 그 부분을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이거 적을 때 신경 안 쓰겠습니까? 신경 쓰이죠. 그럼 계속 조금씩이라도 잠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걸 이제 조금 더 이제 잘 적었으면 더 잘 받기를 기대했던 분인데 조금 안타깝게 나온 점수가 좀 생각보다 덜 나오는 분인데요. 초시 합격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융통성이 좀 좋으셨다라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시험 보시는데 미리 이제 깜빡할지 몰라서요.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서기를 적지 마세요. 지금부터요. 혹시라도 분량을 늘릴 용도로 적었다. 전혀 의미가 없는가 동시에 본인 점수를 깎아먹는 비결 중에 비결이다. 왜? 배점이 없다고 열세 시험에서 서결이. 근데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또 그걸 적느라고 시간을 잡아먹는다? 이게 도대체가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그 발상이시다. 그래서
제가 좀 내용적인 그런 완성도가 좀 되시면 딱히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더더군다나 좀 내용적인 애로가 있으신 분이 서기를 적느라고 시간을 많이 이렇게 잡아먹어서 되려 직접 묻는 설문 세 번째라든지 있다면요, 그 부분에서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서는 엄청 열심히 잘 적고, 이런 분들은 제가 점수를 잘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만큼. 예. 그래서 전혀 배점이 참작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왜 적습니까?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으니까 적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부분이 핵심인데, 항상 그 공통 음모로서 이 부분이 이제 따라오죠. 안테나, 지향점, 가치, 이념. 요즘 뭐 사회적 가치네, 뭐 공공 가치네, 뭐 여러 가지 좀 약간의 좀 용어가 나오긴 합니다만, 공공 가치는 원래 있던 것이죠. 예. 행정 가치라고 그랬었죠. 행정 가치. 공공 가치네, 사회적 가치네 용어가 나오더라도 아무튼 이런 그 지향점 속에서 결국 이제 이게 달라질 텐데, 결국 이 지향점은 게 뭐겠습니까? 결국 정권이에요, 정권. 정권이 지향하는 어떤 그런 큰 국정의 어떤 그 과제랄까요? 또 국정 철학. 그게 좀 더 효율성 프레임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역할의 정도가 좀 더 민간에게 역할을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이때 말한 민간도 또 쪼개지잖아요. 기업의 어떤 메커니즘과 일반 시민사회 메커니즘이, 예, 같은 민이라고 하더라도 이대로 할 때 민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때 말한 민의 시민만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두 개로 볼 뿐입니다. 어떤 국가를 움직이는 양 수레바퀴란 말이 있습니다. 수레바퀴 두 개니까 그냥 간단하게 온두펀치라는 것이지, 그 민 할 때는 기업 쪽이 다 원래 들어간다. 그런데 행정학은요, 상대적으로 기업 부분을 그렇게 직접 다루지 않죠. 그건 경영학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말이 민이지, 뭐 민영화, 민간 그 위탁, 또 이제 민자 사업 이럴 때 좀 살짝 나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시민사회를 주로 민으로 보긴 한다. 하지만 결코 배제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규제, 완화, 규제를 한다 안 한다, 그런 부분의 직접 대상도 당연히 기업 쪽입니다. 당연히. 예, 시민사회보다는. 그래서 규제 파트도 이제 경제학에서도 주로 다루는 것이라서요. 그래서 이렇듯 이 부분이 총론의 포인트인데, 그러면 얘가 단지 총론만 전부이냐? 아니죠. 이 안테나라는 것은 강론까지 당연히 이렇게 다 들어와 있으니 공통 분모라고 한 것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볼 부분은 이 강론 부분을 잠깐 보류를 할게요. 시간이 늘어지니까. 여기 부분이죠. 오늘 주로 볼 부분이. 행정현상, 행정학이니까 행정 현상에 대한 어떤 그 시각이죠. 퍼스펙티브, 여러 가지. 눈, 이게 눈입니다. 눈. 이사 뭐가 좀 괴기스러운데?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강론 문제를 푸실 때도 뭐 적극행정이네, 뭐 이런 그 저성과자네, 이런 문제를 푸실 때도 여러분 요즘 올해 이제 1순위 기출문제 후보가 윤리 부패 측면이죠. 예. 그래서 그런 그 문제, 왜 부패가 일어나느냐? 그런 윤리적인 논의를 적을 때도 결국은 이런 그 시각 속에 결국 적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런 내용에도 이런 내용들을 일부 적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적을 것이냐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들을 내용이고, 일단은 일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최근 기출문제를 좀 섞어서, 최근도 아니겠죠? 좀 넓게 그냥 기출문제를 추세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얘기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제 여기 이제 개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일 거예요. 개혁. 이제 2페이지 오른쪽 큰 그림 보세요. 개혁. 다 바꾸자에 바꾸자. 접근 방법은 주로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이게 문제네, 이게 원인이네, 그걸 보는 눈이고, 결국 문제를 알았으면 바꿔야죠. 그래서 바꾸는 것도 다 바꾸자죠. 역할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재편할 것이냐, 또 정책 사업을 결국 결정해서 하는 건데 이런 그 메커니즘도 전부 바꾸자. 또 내부 운영 시스템도 바꾸자. 이 내부에 대한 그 측면은 특히 어느 부처에서 더 관장하신다고요? 행정안전부, 오늘 보신 부분요. 정부 혁신. 그럼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내부의 운영의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대외적인 부분은 당연한데, 이제 좀 더 강론의 그런 시각이 강한 게 또 이제 행정안전부이기도 하다. 예. 정부학이라고 하여 뭐 민간을 아예 배제한 내부 운영의 뭐 개선, 이런 것은 전혀 의미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꼭 강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이런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전체가 다 들어가요, 부분요. 그 페이브에 드린 자료의 내용을 보고 계시면 물론 아주 뭐 행정학적인 뭐 지역적인 주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교재를 펴보시겠습니다. 이제